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사랑 방식이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계신가요? 세상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에게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혹시 댁의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있으신가요? 갓 결혼한 당신과 배우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던 그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말입니다. 그날의 햇살, 풋풋했던 두 사람의 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나이테를 이룬 곳, 평생을 바쳐 일군 당신의 집, 그 집이 오늘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려도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는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에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금융상품 설명서처럼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당신의 삶이 녹아있는 그 집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집과 함께한 한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 이 한 문장에는 참 많은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평생 고생해서 장만한 집인데 그걸 일하며 손사래를 치실 테고, 또 어떤 분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만 있다면 일하며 귀가 솔깃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양쪽 다 틀린 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집이라는 두 글자에 담아온 삶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남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시절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굶어도 잠은 편히 자야 한다던 어른들의 말씀처럼 집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성체였습니다. 못 먹고 못 입어도 악착같이 부어넣을 적금 통장으로 마련한 작은 보금자리, 비가 새는 지붕을 직접 고치고 연탄가스에 가슴 졸이던 밤을 지나 아이들 키가 자라는 만큼 벽지에 새로운 낚시가 늘어가던 곳, 그 집은 당신의 청춘이었고 땀이었고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건 마치 내 삶의 일부를 저당 잡히는 것과 같은 서운함과 불안감을 동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 집 한 채는 꼭 물려줘야 할 텐데 하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은 또 얼마나 무겁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조금은 다른 저울 위에 올려놓아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존경성이라는 저울 위에요. 자, 그럼 주택연금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연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입니다. 바로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이죠. 이것은 단순히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법률적 조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손때가 묻은 이 문고리, 수십 년간 내 발에 맞춰 닳아진 마룻바닥, 아침 햇살이 어느 창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봄이면 어느 담벼락에 개나리가 가장 먼저 피고, 여름이면 어느 나무 그늘이 가장 시원한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나의 지난 세월과 추억이 깃든 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집을 떠나는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더 작은 집으로 혹은 더 외곽으로, 익숙한 동네를 떠나고 수십 년간 얼굴을 마주하던 이웃과 헤어져야 합니다. 가게도 매일 산책하던 공원도 모두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하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주택연금은 바로 이 상실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집에서 눈 감는 날까지 누구도 나를 내쫓을 수 없다는 약속. 이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내 삶의 마지막 존경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연금을 단 1원도 삭감되지 않은 채 100% 그대로 받으며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 남겨질 배우자에 대한 걱정,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빈자리가 주는 슬픔까지 막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자식들 눈치를 보며 거처를 옮겨야 하는 서러움만큼은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 이것이 주택연금이 가진 가장 따뜻한 얼굴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지요. 우리는 이미 여러 금융위기를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은행도, 튼튼해 보였던 보험사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내 노후자금은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림자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즉 국가가 그 지급을 보증합니다. 혹여나 연금을 지급하던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국가는 약속한 돈을 내 통장에 매달 정확한 날짜에 넣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꼬박꼬박 월급을 받던 시절처럼 내 삶에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선물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이 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용돈 한번 시원하게 줘보고 싶을 때, 자식들 생일에 근사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을 때 주머니 사정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였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싼짓돈을 꺼내 쥐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그 마음이 미안하고 자식들은 그 돈을 받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주택연금은 이 미안함과 죄송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오히려 얘들아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가 깎아 사줄게 하고 당당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뿌듯함.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때, 경조사비 봉투를 내밀어야 할 때, 더 이상 돈 때문에 내 관계가 위축되거나 내 품위가 손상되는 일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바로 상속의 문제입니다. 내 집을 국가에 뺏기는 거 아니냐, 자식들에게 빚만 남겨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의 상속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인 당신과 배우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 비로소 국가가 담보로 잡았던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이때 만약 집값이 그동안 받은 연금액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인데 평생 받으신 연금 총액이 7억이라면 남은 3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국가는 딱 자기들이 빌려준 돈만큼만 가져가는 것이지 단 한 푼의 이익도 더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만약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져서 5억에 팔렸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7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모자라는 2억을 자녀들이 갚아야 할 것 같지만 주택연금은 그 부족분을 자녀에게 절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실은 국가, 즉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식들에게 집 한 채 대신 빚 없는 상속이라는 가장 깔끔한 선물을 남겨줄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물려받을 줍 때문에 형제간의 의의가 상하고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부모님이 남기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러한 불행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부모는 살아생전 당당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빚 걱정 없이 남은 재산을 깔끔하게 물려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합리적인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 한 채라는 유형의 자산 대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다 가신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세금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선물도 따라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에 대한 재산세가 깎이고 연금소득 이자 비용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께는 더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그 집은 재산 산정에서 빠지게 되니 기초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마치 막혀있던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주택연금 하나로 내 현금 흐름의 송총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주택연금이 마치 모든 노후 문제를 해결해줄 요술방망이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지요.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의 차갑고 냉정한 얼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단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훗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단점 첫 번째는 바로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가입하는 그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딱 한 번 결정되고 그 이후로는 고정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옆집이 10억, 15억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나는 매달 약속된 연금을 받고 있지만 그때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집도 15억일 텐데 하는 아쉬움과 박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기회비용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셈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오르내리는 집값에 울고 웃던 우리에게 내 집값은 단순한 자산 가치를 넘어 내 안목과 노력을 증명하는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부자가 되어 떠나는데 나만 과거의 가치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이것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앞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거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내 집의 미래 가치 상승분, 이 둘 중 무엇이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 냉정하게 저울질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소유권의 제약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내 집 등기부등본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내 집의 처분 권한이 공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가 사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할 일이 생기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거나 혹은 집 전체를 전세나 월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에게 이것은 상당한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 아버지, 우리 집 잠시만 담보 잡고 대출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을 때
미안하다, 그럴 수가 없구나 라고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년에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이 집을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내 자산 활용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얻는 대가로 내 자산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늪과 같은 중도 해지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마련이고 계획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겠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냥 해지하고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 라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도 해지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가혹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 원금에 그동안 쌓인 이자, 그리고 가입할 때 냈던 초기 보증료까지 모두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자와 초기 보증료입니다. 연금은 복리로 이자가 불어나니 몇 년만 지나도 내가 받은 원금보다 훨씬 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할 때 주택가격이 1.5%를 냈던 초기 보증료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5억짜리 집이었다면 7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마치 비싼 위약금을 무는 것과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번 해지하고 나면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되돌아 나오기 매우 어려운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선택입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정말 이 길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중간에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선택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후회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게 빠져나가는 보증료라는 비용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요. 국가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신 우리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 외에도 매년 연금 대출 잔액의 0.75%에 해당하는 연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이 돈을 당장 내 주머니에서 꺼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집을 처분했을 때 그동안 쌓인 보증료까지 모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료 역시 복리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나중에 자식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을 그만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단점은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위험입니다. 만약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으로 가입했다면 지금 받는 100만 원과 10년 뒤, 20년 뒤에 받는 100만 원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내 연금액은 그대로 멈춰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연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지만 20년 뒤에는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몇 개 사면 없어지는 돈이 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기대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살펴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평생 거주와 안정적인 연금이라는 장점이 크게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집값 상승분을 놓치는 아쉬움과 소유권 제약이라는 단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누구에게나 좋은 제도 혹은 누구에게나 나쁜 제도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맞는 제도인가 라는 질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선 은퇴 후 뚜렷한 소득 없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 의지해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미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서 굳이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내가 사는 지역이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오히려 집값 하락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의 안정성과 맞바꾸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현금 흐름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 혹은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같은 뚜렷한 호재로 인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신 분들은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집만큼은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은 그 신념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부모의 노후 안정과 자녀의 상속자산 사이에서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고민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싶은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을 허리띠 졸라매며 버티는 부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마음의 짐을 지우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집은 평생 당신과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고 가족의 웃음소리를 품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집이 당신의 인생 황혼기의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던 그 마음, 이제는 조금 덜어내고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쓰셔도 괜찮다고, 그래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집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수십 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 한 그루가 보일 겁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시원한 그늘을, 때로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그 나무처럼 당신의 집도 이제 당신의 남은 생의 가장 든든한 그늘이자 가장 화려한 꽃이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가장 당신다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